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환인 기업인 11명과 점심을 함께하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무역인협회 등 현지 주요 경제협의회 회장들과 코린도 로얄스마트라 등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들, 스틸리언, 휴먼스케이프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섬유, 공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내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K-팝 지원 등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인도네시아에 많은 지원기관들이 진출해 있는데 분산돼 지원하기보다는 통합된 합동센터를 만들어 정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와 은행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 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요청과 제안 사항들에 대해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안내하는 한편 건의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로 공동선언문 채택이 역대 회의 중 처음으로 무산돼 위기까지 갔지만 참여국 간 이견 문구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극적 타협을 이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과 제재에 대한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원했던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 대신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중국이 G20 선언문에 안보 문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전쟁 대신 위기라는 단어를 쓰길 바랐지만 서방 국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이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핵 위협과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듯한 문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식량 위기와 관련해서는 세계 식량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을 허용하는 흑해 국물협정의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G20 정상들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방안으로는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당초 우려와 달리 G20 정상들이 발리 정상 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의장이었던 조코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선언문 내용에 이견이 있는 국가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선언문 내용을 조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G20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바꿔놓았다며 신중함과 유머 섞인 조코이 대통령의 외교가 갈등과 위기로 가득했던 전 세계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다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로 건설 중인 수도 누산타라에서 대회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전날 발리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신수도에서 2036년 올림픽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코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오찬에 초청해 올림픽 유치 의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2036년 올림픽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선정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한 나라들이 유치 관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제18회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개최한 인도네시아가 올림픽을 유치하면 동남아시아 첫 올림픽 개최국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향후 하계 올림픽은 2024년 프랑스 파리,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2032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자바베카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동쪽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자바베카는 발전소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부동산 기업입니다. 지난 2016년 자바베카는 6.16%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인도네시아의 산업도시와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해당 계획 중 일부가 코로나와 2018년 쓰나미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바베카는 2023년 만기에 3억 달러 채권 대부분을 2027년까지의 단기 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12월 7일까지 채권자들의 승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미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해당 제안은 기업이 매우 압박받은 가운데서 나온 것이며 채권자들은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 레이팅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신용구도 스와프가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이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바베카는 일부 채권을 재융자하기 위해 골프코스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만디리 은행으로부터 5.5%의 이율로 5년 만기 1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바베카의 달러 채권은 최근 몇 주 동안 하락폭이 확대돼 리포카라와치, 아군 포도모로와 같은 동종 인도네시아 부동산 기업들의 채권과 함께 40에서 60% 하락한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S&P의 에드워드 첸 이사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경상 수입이 적은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은 유동성 압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일본, 영국 등과 손잡고 총 8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카르타 중전철 확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17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부디 카르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며 자카르타 MRT 3, 4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 일본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MRT 4단계 사업은 1단계의 남쪽 종점 파트마와티에서 동쪽으로 약 12km 구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28조 루피아로 추정됩니다. 일본과는 MRT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RT 3단계 사업은 자카르타 동부와 서부 총 87km를 연결하는 계획 중 자카르타 동부 우중 멘탱에서 서부 칼리데레스를 연결하는 31.7km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54조 루피아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영국 정부는 자카르타 MRT 사업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 총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은 이번 합의가 자카르타 교통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MRT 연결망을 자카르타 내 더 많은 곳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자카르타에는 남북으로 13개 역 15.7km 길이의 MRT 1단계 사업이 일본의 기술과 자금 지원으로 마무리돼 2019년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MRT를 북쪽으로 12.3km 더 연장하는 MRT 2단계 사업을 일본과 손잡고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 물량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14일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하는 에너지 이행 메커니즘을 활용한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와 관련해 폐쇄 대상이 되는 발전소를 결정했으며 총 용량은 15기가와트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에너지 이행 메커니즘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한 기술적 평가와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조기 폐쇄 발전소를 결정했으며 총 용량 15기가와트 발전소의 조기 폐쇄에는 4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발전소가 선정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에너지 이행 메커니즘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영 인프라 개발 투자 회사 SMI가 조달 자금을 관리 및 운영하며 국영 전력회사 PLN, 인도네시아 투자공사 등과 협력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실질 제로인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기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의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자카르타 특별시의 2022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재판에서 주정부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번 결정된 최저임금을 추후 상향 수정한 주지사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주지사 대행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주정부와 자카르타시는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정부는 작년 11월 전년 대비 0.85% 인상된 445만 3,936루피아를 2022년 최저임금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지사는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 이후 5.1% 인상된 금액을 2022년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자카르타 지부는 올해 1월 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 행정법원은 주지사의 일방적인 발표를 철회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아니스 전 지사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스 전 지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자카르타 지부 부지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논란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